Shut up and sit down.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키나와의 이리오모테 섬의 정글 피싱 두 번째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서남쪽으로 비행기 1시간 정도 타고 가시면은 야에야마 제도가 나오고요. 거기에 중심이 되는 섬은 이시가키. 이시가키 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랜드인 피셔맨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예, GT 낚시를 중심으로 한 바다로 낚시 전문 브랜드로 뭐 세계에서 최고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피셔맨의 차장 이제 스즈키 후미오 씨라고 GT 낚시 세계 최고수죠. 뭐 GT 낚시를 정립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거기 있고, 그 피셔맨 브랜드 본사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 GT 앵글러한테는 성지가 바로 이시가키 섬의 바로 앞바다입니다. 물론 GT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 누구나 GT 낚시꾼이면 한 번은 가보고 싶다라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주변 산호초들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이빙 하시는 분들한테도 보라색 산호가 있다고 그래서 꽤 유명해요. 인리프, 그런 아웃리프에서 GT 낚시를 즐기다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정글 피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시가키보다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이리오모테 섬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동양의 갈라파고스 이리오모테를 소개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쪽은 이시가키 북쪽 리프고요. 이리오모테 섬입니다. 이리오모테 섬으로 가는 교통편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오키나와 나하공항으로 가는 직행편이 매일 여러 편 출발합니다. 본섬, 오키나와 본섬의 나하공항에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국내선 비행기로 이시가키 섬으로 갑니다. 1시간 정도 걸려요. 이시가키 가는 비행기도 하루에 여러 편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 편 있어요. 이시가키 공항에서 그 다음에 이리오모테 섬을 가려면, 이리오모테 섬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거의 정글밖에 없는 섬이에요. 공항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이시가키 섬에 이도 터미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도라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섬이라 우리말로 하면 낙도쯤 될 겁니다. 그 낙도 터미널에 가시면 이시가키 공항에서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면 한 30분, 40분 걸립니다. 거기에서 이리오모테 그 터미널에서 이리오모테 가는 배를 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리오모테를 가기 위해서 그 이시가키의 그 이도 터미널에 도착을 하면 그 게이트를 탁 나서면 신기한 동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시켄 요코 선수의 동상입니다. 구시켄 요코 선수를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권투 좋아하시는 분이면은 이름만 들면 뭐 알만한 사람이에요. WBA 라이트 플라이급 전 세계 챔피언입니다. 1970년대 말에 동양인 최초로 13차 방어 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록은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가 15차 방어로 해서 그 기록을 깨버렸죠. 구시켄 요코 씨는 이시가키 출신이고 아마 지역 유지고, 은퇴 이후에 청소년 선도 사업이라든가 공익 사업을 여러 하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인 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TV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등장을 해서 공익 광고에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권투 복싱 전성기의 전 챔프들의 현재 모습하고 좀 비교가 돼서 부럽기도 해요. 앞에 공공장소에 동상까지 세워놓고. 각설하고 그 이도 터미널에서 쾌속선을 이용해서 이리오모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도 터미널에서 이리오모테로 가는 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리오모테 섬의 북쪽에 있는 우에하라 항구로 가는 배와
남쪽에 있는 오하라 항구로 가는 배가 있어요. 쾌속선은 스크류가 달려있지 않은 제트 엔진 배입니다. 얕은 이 산호초를 통과할 때 이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으냐? 북쪽의 우에하라 항구로 가는 게 좋으냐? 오하라 항구로 가는 게 좋으냐? 뭐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조그만 섬이니까. 섬 안에서 혹시 뭐 렌트카를 빌려서 이동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에하라로 대부분 가요. 지금까지 오하라로 간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우에하라, 왜냐면 우에하라 항구가 있는 그 마을이 더 커요. 그리고 펜션, 그다음에 뭐 민박집 같은 그런 숙박업소들이 굉장히 그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북쪽에. 또 그 섬의 유일한 슈퍼마켓이 우에하라 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체국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에하라로 가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식당도 거기엔 좀 이렇게 좀 있고요. 이 이리오모테는 말씀드린 게 공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쾌속선으로만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날씨가 안 좋거나 태풍이 올 때는 이 연락편이 다 끊겨서 섬이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리오모테 섬에 들어가시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일정에 트러블이 생길 거는 각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번에 이어서 이번에 소개하는 하천은 가장 수량이 풍부한 북쪽의 우라우치 하천, 그다음에 남쪽에 두 번째로 수량이 많은 남쪽의 나카마천입니다. 이 북부의 우라우치는 그 하구는 일본 최대 맹글로브 숲이 딱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고요. 특이한 건 이 강에는 파푸안베스가 있어요. 일본의 현지에서는 우라우치 후에다이라고 그러는데요. 파푸안베스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남쪽의 나카마천에는 물총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이리오모테 섬에 민물 이런 카약 낚시, 카누 낚시를 한다 그러면 파푸안베스나 물총고기를 꼭 한번 잡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파푸안베스하고 물총고기, 이게 왜 이 조그만 섬에 있느냐, 그건 아직도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대자연의 신비입니다. 원래 파푸안베스나 그 물총고기는 위도가 훨씬 적도 가까이 내려가서 필리핀 정도까지가 이제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참 떨어져서 북쪽 위쪽인 이 이리오모테 섬의 강에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계속 있는 섬들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필리핀 근처에서 태풍이 발생이 됐을 때 파푸안베스나 물총고기에 치어 아니면은 뭐 알 이런 게 저기압에 말려 올라갔다가 오키나와까지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떨어진 게 아니냐. 거기서 그 오키나와 근처에서 가장 민물이 풍부한 게 이리오모테 섬이니까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카누 낚시는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카약 낚시를 말씀드릴게요. 우라우치 강하고 나카마 강을 카약으로 탐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누는 가이드 모터를 달아서 동력을 썼지만 카약은 그게 안 돼요. 완벽한 인력입니다. 패들링을 했어요. 왜 호수 같은 데서 카약 낚시할 때 보면은 이렇게 발로 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카약이 있으면 편한데,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게 수심이 굉장히 얕은 데와 깊은 데가 반복적으로 그 강에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발로 젓는 건 안 되고
노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많이 소모가 돼요. 흐르는 물에서 낚시를 한다는 게 카약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여실히 느껴본 적도 있고요. 조금 무모합니다. 이동, 그다음 포인트 탐색, 낚시 이걸 전부 다 해내야 되니까. 보통 이동은 처음에 이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바다의 만조 시간에 맞춰서 출발을 합니다. 하구에서 슬로프로 카약을 내리고 바다가 만조 시간이면 강이 대충 역류를 해요. 흐름이 꽤 빠릅니다. 그 역류하는 그 만조 시간에 맞춰 역류하는 그걸 타고 상류로 올라가요. 그럼 그렇게 힘은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고 싶은 때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역류가 끝나고 다시 이제 강이 제대로 흐를 때 흘러내려오면서 낚시를 하면 돼요. 말은 이렇게 좀 쉽습니다. 그 카약은요, 이리오모테 그 섬에 여러 군데에 그 카약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빌리면 돼요.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낚시를 한다 하든 아니면 이 강의 하천, 트레킹을 하든, 관리해주는 감시자는 아니고 보호해주는 보호 차원에서 카약 업체 직원이 한두 명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사고 방지 때문인데요. 그게 아마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이 우라우찌천하고 나카마천은 강이 워낙 커요. 그리고 관광 스포트가 상류에 있습니다. 두 군데 다. 그러다 보니까 커다란 그 관광선이 관광객을 태우고 수시로 상류로 하류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데 카약은 거기 잘못 휘말렸다간 훌떡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배가 오고 가는 거를 낚시하다가 보면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이 온 직원이 신호를 해줘요. 비켜라, 어디로 가로 붙자, 위험하다 이런 걸 해줍니다. 그런 건 그래서 좀 안전하게 낚시는 할 수 있어요. 카약을 사용하더라도. 우라우찌강은 생각해보면 이 웬만한 우리나라의 강보다도 폭이 넓어요. 크고 강이. 그래서 엄청난 수량의 강이거든요. 솔직히 카약으로 탐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자. 처음에는 최상류까지 가서 카약을 세워놓고 우라우찌강 상류에는 멋진 계곡이 이어지고 유명한 관광 스포트로 이렇게 폭포가 이어지거든요. 그 폭포까지 올라가면서 정글 퍼치 낚시도 계류 낚시도 하자 이럴 마음이었는데 중간에 지쳐서 더 이상 못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라우찌강은 동력이 붙어있는 카누를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다 싶은 장소입니다. 그래도 하류에서 큰 맹글로브 잭도 낚았고요. 파시픽 타폰도 낚았습니다. 만족은 했어요. 낚시에 대해서. 파푸안베스는 못 잡았어요. 거기에서는. 코로나 직전에 오키나와의 지인이 거기서 카누를 타고 가이드 서비스를 받으면서 해갖고 요만한 파푸안베스를 드디어 낚았다 그러면서 사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파푸안베스는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그 나카마천 거기서 저는 물총고기 낚았습니다. 이 나카마천은 중류부터 상류는 자연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낚시 금지예요. 그래서 중류까지 양쪽에 지류에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나카마천도 가다가 보니까 그 낚시 금지 돼 있는 그 구간 편말을 모르고 지나쳐서 상류까지 더 올라갔다가 거기에 천연기념물의 큰
사키시마 수호 나무라는 선도 소방목이라고 뭐 한문으로 써놨는데 그 천연기념물 있는 편말을 보고 너무 올라왔구나 해서 도로 다시 내려와서 지류로 들어갔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카약을 이용해서 이 이리오모테 섬에서 낚시를 하는 게 그 강에서 낚시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경험칙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힘드냐? 첫째 낚시할 때 힘듭니다. 일단 예를 들면 제가 루어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탁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옆에서 번쩍하는 은색 커다란 감성돔이 루어를 덧쳤습니다. 이거 남양 감성돔 큰 거 왔다. 근데 뭐 순간적으로 뭐 감성돔이니까 쳐박는 게 오죽했겠습니까? 후킹을 이렇게 세게 했어요. 이 반동으로 카약이 삥 돌더라고요. 그리고 떠내려갑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뭐 맹글로브 그 뿌리에 감성돔은 벌써 감아버렸고 나는 이러지도 감지도 못하고 배는 떠내려가죠. 그래서 낚싯대를 겨드랑이에 끼고 한 손으로 패들을 할 수 없으니까 카약 패들 어떻게 가까이 가가지고 꺼내보려고 그러는데 뭐 벌써 늦었죠. 원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거예요. 강물 흐름이 빨라야 입질은 옵니다. 이 역류를 하거나 잠깐 서 있을 땐 입질이 없어요. 제대로 물이 잘잘 흘러야 입질이 살아나는데 그러면 이 무동력, 인력 카약으로는 낚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떠내려가니까 포인트를 노려서 캐스팅하기도 힘들고 벌써 계속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막상 입질을 받아도 여에 처박히거나 맹글로브 뿌리를 감아버리면 뭐 손도 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리오모테의 강에서 카약이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이동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 역류할 때 흐름을 타고 상류로 올라가거나 흘러내려오면서 상류 정도까지는 그 폭이 좁은 상류까지는 정글에 휩싸여 있는 곳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중하류쯤 내려와서 강폭이 탁 넓어지고 탁 트이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 낚시가 너무 힘들어요. 또 낚시가 아니라 이동도 힘들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게 패들링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맞바람을 뚫고 간다는 걸 패들링을 하는 거는 손바닥이 까질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더욱이 이제 썰물이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이리오모테 섬의 이 강들의 하구는 폭이 넓어지면서 엄청나게 얕아집니다. 카약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얕은 곳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수로를 찾아서 좀 깊은 쪽을 찾아서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저긴데 직선으로 못 가는 거예요. 수로를 찾아야만 이동거리가 엄청나게 늘죠. 힘듭니다. 막상 진짜로 간조 시간이 돼가지고 물이 완전히 빠져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막 갯벌이 드러나요. 그래서 카약에 내려서 카약을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푹푹 빠지니까. 동력이 달린 카누 낚시가 얼마나 편리했는가를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몇 번 있었고요. 고기가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장소가 나타나서 캐스팅을 하면 낚일 것 같은 장소가 나타나도 이게 캐스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내가 지금 갈 곳 저기까지 내가 가야지 그 생각뿐이지 낚시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요. 20번 젓고 10초 쉬었어요. 그리고 또 20번 10초. 조금 더 오래 쉬면 좋을 텐데 쉴 수가 없습니다. 10초 이상 쉬면 쫙 또 떠내려 밀려가요. 바람 때문에. 더군다나 섬이라서 말입니다. 낚시가 예측 불가해요. 특히 여름철, 가을철에는 수시로 쏟아지는 폭우, 스콜이죠. 그 뭐 비마저 쫄딱 젖는 건 좋은데 바람이 터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죠. 이때는 알고 보니까 이지가키섬 바로 앞에 태풍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날씨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섬에 이리오모테 섬에 갇힐 수도 있어요.